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밤새 울잖아.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무슨 엄마를 하겠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이가 열이 나서 제가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볼게요. 병원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엄마 자격 없는 거를 왜 애 아픈 핑계를 대?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도 못 낳는 년 뭐가 이쁘다고 거두냐고 거두길.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우리 애는 안 저랬는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장 출신 강민서.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서울의 어느 아파트였습니다. 조은이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58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장 출신 조은이. 그녀는 지금 은퇴 2년 차였지만 여전히 사건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딸 지민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28살의 딸 지민이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지민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도 딸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은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결혼? 누구랑? 엄마는 너가 남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는데? 6개월 전부터 만났어요.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민이의 말에 은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바빠 보여서, 그리고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은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강민수고요. 32살이에요. IT 회사 다니고 성격도 좋고. 지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은희의 귀에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렇구나. 은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말을 아꼈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는 은희를 민수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엄마. 지민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복도가 지나치게 조용했고 몇몇 집 문 앞에는 택배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의 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었고 벽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차를 내오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수가 지민이 얘기 많이 하던데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너 요리는 좀 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생각이야? 네? 아, 그건 민수 씨랑 상의해보고. 아이 문제는 부부끼리 충분히 상의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은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딸이 곤란해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가족력에 특별한 질병 같은 거 있나요? 은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 건강합니다. 은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됐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겨우 20분밖에 안 됐는데 대화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희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민수 어머니, 항상 저렇게 차가우셔? 아니에요, 엄마. 평소엔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하셨나 봐요. 지민이가 변명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정말 그 집안으로 시집 가고 싶어? 네, 엄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그녀였습니다. 박순자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 통제하려는 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대화. 혹시...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민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을 2주 앞두고였습니다. 엄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놀랐지만 곧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건강하게 낳자.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단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온 사람은 박순자와 그녀의 언니뿐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희는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은희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이제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주일에 2번씩 딸에게 전화했지만 지민이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김치를 담가서 딸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미리 말하지 않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쯤 지민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후 맛없어. 이걸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지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이래서 재료가 남아나겠어?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지민이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김치 좀 담가서 가져왔어.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은희가 들어오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 어른, 어쩐 일이세요? 김치 좀 담가서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러셨군요. 박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은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그리고 우유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지민아, 반찬 없는데 내가 좀 만들어 놓고 갈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민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 지민이가 요리를 배워야 하는데 자꾸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살림이 형편없어요. 은희는 부엌에서 나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임신 중인데 너무 무리시키시면 안 되죠. 임신했다고 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우리 시대엔 임신해도 다 일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지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엄마가 있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엄마. 아파트를 나서면서 은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2층 창문으로 지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박순자의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야, 나 은희야. 검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영민은 은희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검사장은 무슨 은퇴한 지가 언젠데.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박순자라고 50대 중반인데. 무슨 일인데요? 내 딸 시어머니야. 뭔가 느낌이 이상해. 알겠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어요. 뭐가 나왔어? 박순자 씨. 20년 전에 아동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했던 기록이 있어요. 자원봉사? 그게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중단됐어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대요. 체벌까지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 아무튼 말투가 좀 센가 봐요.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러니까 언니 딸 시아버지요. 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어요. 스트레스? 네, 당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박순자 씨가 집안을 지나치게 통제했대요. 은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고 아무 문제 없다는 딸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민이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매일 딸에게 전화했지만 지민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5월 15일 새벽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장모님, 지민이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강남 성모병원이요. 은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3시 분만실 앞 대기실에는 박순자도 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자아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9kg의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우리 집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복실에서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지민이는 지쳐 보였지만 옆에 있는 아기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우리 딸. 은희가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화나셨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너 몸조리부터 신경 써서 잘해.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가 지나고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매일 딸을 보러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은희가 오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자꾸 오시면 지민이가 독립을 못해요. 제 딸인데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하죠. 이러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10시 지민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루 종일 울잖아.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무슨 엄마를 하겠다고? 박순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민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엄마 자격 없는 거를 왜 애 아픈 핑계를 대?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도 못 낳는 년 뭐가 이쁘다고 거두냐고 거두길.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의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휴, 우리 애는 안전했는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지민이가 아기를 안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 밤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무례한 행동인 건 아시죠? 순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지민이에게 다가가 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해.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이 뭘 아신다고? 닥치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박순자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은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본능적으로 위축된 것입니다. 지민아,
빨리 아기 안아. 나가자. 지금 당장. 엄마, 가자. 은희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우리 집 며느리를 어디 데리고 가려고? 박순자가 은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 당장. 뭐야? 저는 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웠고 그중 98%를 유죄 판결 받게 만들었죠.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회사원이었다고. 이 집구석에 와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검사장이었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저 딸이 좋다니까, 딸이 행복해 보이니까 결혼도 허락한 건데.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제 딸의 뺨에 있는 저 멍 아기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방치한 거 전부 증거입니다. 당장 고소하고 감방에 쳐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 딸에게 저지른 정서적, 신체적 학대, 경제적 통제 전부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은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감히 내 딸과 손녀를 건드려? 전 당신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법정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한 번은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은희는 지민이와 아기를 데리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응급실에서 아기는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3일간의 입원 치료 후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사이 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민이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해도 될까요? 무서워요. 병원 침대에 앉은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너가 무슨 선택을 하든 엄마가 도와줄게. 전 혼자 아기 키울 자신이 없어요. 혼자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은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주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조정에 응했고 양육권은 지민이에게로 갔습니다. 박순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 문자 기록, 그리고 이웃 주민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박순자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지민이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은희의 집으로 이사했고 엄마와 함께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10개월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희는 거실 바닥에서 손녀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깍꿍놀이를 할 때마다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커피 탈게요. 지민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은희는 손녀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저 멀리 보였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은희가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만지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검사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왔지만
정작 내 딸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딸도 손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희는 일기장을 덮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아기를 재우느라 아기 방에 있었습니다. 자장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은희의 집 거실은 풍선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서연이의 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서연이는 돌잡이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서연아, 뭘 잡을까? 은희가 손녀를 격려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희와 지민이는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회사 복직하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서연이도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고 저도 일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야. 엄마가 서연이 봐줄게. 감사해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은희가 지민이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우연히 마트에서 박순자를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은희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은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순자 씨,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멈춰섰습니다. 네, 서연이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그렇군요. 제 딸도 다시 일 시작했어요. 혼자 힘으로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서연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민이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을 먹으며 햇살을 즐겼습니다. 저기 봐요, 강아지.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귀엽네. 서연이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키우고 싶어요. 서연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한강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은희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응?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엄마. 지민이가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서연이는 돗자리 위에서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는지 저녁 먹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서연이를 재우고 나와 은희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즐거웠어. 엄마,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엄마가 오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네, 근데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셔서.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은희가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우리 세 사람 함께. 네, 엄마. 지민이는 35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혼자 힘으로 서연이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회사 회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로 이직 온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간 같이 일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는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희는 차를 마시다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데? 회사 동료인데요. 좋은 사람이에요. 은희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그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만나봐야지. 일주일 후 태주는 은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8살의 태주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은희는 태준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저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민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지민 씨가 어머님 존경할 만해요. 태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서연아, 인사드려. 엄마 친구분이야.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굽혀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서연아. 나는 태준 아저씨야. 아저씨, 저랑 놀아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뭐 하고 놀까? 레고요. 서연이가 태준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은희와 지민이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근데 지민아, 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너가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을 가져. 네, 엄마. 그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민이와 태주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태주는 서연이를 친딸처럼 대했고 서연이도 태준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사람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태준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진심인 것 같아. 네, 엄마.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럼 됐어. 너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 지민이가 은희를 껴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태준과 서연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지민이와 태준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우리 딸도 예쁘네. 지민이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희는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그리고 태준 씨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지민 씨와 서연이 잘 지킬게요. 정말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은희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 딸과 손녀에게 상처 주면 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은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태준은 지민이를 극진히 대했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갔습니다. 은희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7살이 되었고 동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동생 정말 작아요. 그럼 너도 처음엔 이렇게 작았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사진 보여줄까? 네. 은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서연이의 사진, 돌사진, 어린이집 입학사진. 할머니, 제가 정말 작았네요. 그래. 너도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는 언니가 됐네. 저 동생 잘 돌볼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 착하네. 은희는 69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10살, 동생 준호는 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온 가족이 은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지민이와 함께 요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민이가 은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녁 식사 시간, 5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먹어요. 지민이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하하,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할머니, 저도요. 준호도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 하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됐습니다. 딸도, 손주들도, 그리고 자신도.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해서 좋다는 생각. 저희도 어머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마워. 우리 딸 잘 지켜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태준과 지민이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린 지민이의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서연이와 준호의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이겨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딸과 손녀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은희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딸과 함께 차를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겠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은 때로 강해야 합니다. 부드럽기만 해서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킬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은 때로 가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꼭 지켜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